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계산하면서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을 구속기한에 더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놓고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특수본 의견이 있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검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우선 그 소식 들을 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검찰의 행태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동안에 검찰도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1심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석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뭐 막후에 뭐가 있나? 예를 들면 그동안에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것처럼 김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뭐 경험이 3번인가 있다는 정도로 둘 다 기획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사이 아니냐고 그 라인이 작용한 거냐. 왜냐하면 대검은 구속 석방하는 게 맞다 그랬고 네.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버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됐었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뭔가 석연찮은 대목이 있어서 저는 검찰총장 정도는 책임지는 게 맞다. 어쨌든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실수한 거잖아요. 계산 잘못해서 석방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왜냐하면 당시에도 처음에 이제 구속한다 만다 이렇게 할 때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쓸데없는 절차를 자꾸 바르냐. 뭔가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검찰이 시간 지체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건 저는 총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뭐 검사장 회의하면서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의도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 볼수 얘기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야오당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뭐 탄핵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 가지고 야당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뭐 탄핵을 하겠다, 네네.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수석 생각이 많이 다른데 검찰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에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그 재판부의 네. 그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고비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영장 청구 있잖아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전부 다 서부지법에 갔잖아요. 그것도 왜 중앙지법에 가면 될 거를. 아니죠. 중앙지법에서도 문제 없다고 결정을 해줬잖아요. 고속적 판정을 부심에서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된 나중에. 거예요. 그러니까 혼선을 줬다는 거 충분히 인정.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흔들 정도의 문제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저는 이건 지적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 변호인단이 한 행태를 보면 계속 브레이크 걸기 바빴잖아요. 그럼 거꾸로 민주당도 계속 헌재를 푸시하고 했는 거는 마찬가지죠. 아니죠. 변호인단이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는 걸 드리는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선전하고 선동했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을 해보니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또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가 불공정.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급하다는 마음은 누구나 갖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이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그 상황이 강제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계엄을 해서 군사력이 동원돼가지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또박또박 절차에 따라만 가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의 급박성이랑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내란죄로 재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점, 한 톨 의혹도 없이 허점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경종을 울린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당일날 밤에 많은 국민들이 왜 빨리 국회의장이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안 하냐 이랬을 때 우원식 의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 의결하는 게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빨리 의결을 진행해달란 의원들의 재촉에도 우 의장은 이럴수록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고 중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의장님. 의장 앞에까지 와 있어요. 안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결국 비상계엄령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밖에 막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도 TV를 보는 사람들이 초조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헌법재판소도 말이죠. 1월 초에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이 부분하고요. 2월 3일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날 오후 2시에 결정을 발표하겠다 이랬는데 오전 11시 돼가지고 연기한다 이래요. 이거는 무슨 선진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11시 연기 발표. 예, 그럼요. 예. 또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정적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까지도 3분의 2인지 과반수인지 아직도 헌재가 결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반박할 빌미를 상당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도 실체적인 진실 못지않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노이즈를 줄여가면서 운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 제대로 안 따져본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동안 했던 관료도 있고 법조문도 이런데 그럼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일대 전환이 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막상 막판에 와서 법원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할 때는 뭐 하다가 갑자기 입건만 돼서 그럼 당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피의자의 관점에 서느냐라고 질문하면 법원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릴 정도로 저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큰 흐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줘야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빨리 정리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이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 분열이나 혼란 이런 굉장히 걱정되는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속 취소까지 하면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문은 더 문제가 없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요 며칠이 급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땡길 이유도 없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또 미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평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례에 비춰보면 이미 할 때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91일 걸렸잖아요. 저기 노무현 대통령 64일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쉬운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끌 것도 없이 저는 빨리 종료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거 가지고 구속 취소 때문에도 이 난리가 났는데 마치 개선 장군 독립운동하다가 살아온 사람처럼 거기 손잡고 만세 부르는데 탄핵을 자꾸 미룬다? 분열만 더 깊어지죠.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언론에 이제 사진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석방 당시 모습. 지지자들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고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만큼도 국민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저는 뭐 그 모습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나 그 이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 그거는 뭐 저는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이번에도 이제 구속 취소되고 나올 때 전체 국민을 보고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저는 뭐 떳떳하고 당당한 대통령 모습은 아니었다고. 네. 자, 근데 있잖아요.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을 환영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기 대선에 있어서 서로 지금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국힘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계속 그동안도 이른바 감옥에 있으면 영어에 못 밀 때도 메시지를 내서 막 흔들었는데 지금 자유롭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건 자유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광화문 집회도 나갈 수 있고 여의도 집회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움직이면서 에이 설마 대통령이 무슨 광화문하고 여의도 집회 나오겠어요? 그분에게 대통령이 설마라는 건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에이 그래도 이제까지 안 맞은 맞았다 적이 하더라도 없어요. 그런 건 구속 안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결정이 나서 인용이 되면 나서도 할 수 있죠. 파면인데 또 다른 차원의 어쨌든 문제고. 뭐든요. 그러니까 대선판에는 개입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게 저게 도움이 되냐?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선거 해보나 마나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카드는 유승민 후보라고 봅니다만 이게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면 유승민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래비가 나와도 안 돼요. 지금은 근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 선거로 가고 싶은데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면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만약- 되겠어요? 안 돼요. 뭐 지적하신 것 중에 최강희 후보가 는다라는 지적은 그것만? 100% 맞는 말씀이고 그것만? 예, 근데 탄핵 심판이 만약 인용이 됐다. 그래 파면이 됐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서 집회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막 누구를 지지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아주 뭐 망하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말려야죠. 당 차원에서 이제 안 말릴 말리실 것이다. 분도 있잖아요. 제발 참으시라고 그 말려야죠. 푼이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존 투쟁에 국민의힘은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컨대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할 거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 늪에 빠져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유승민 후보나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은 그거 그만하라라고 내부 싸움 하다가 막상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는 거는 뒷전이 될 거예요. 참, 예, 그거는 뭐 하여튼 결정 나면 봅시다. 예. 네, 네, 네.